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돈은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뭔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행복한 일 가운데 80%는 돈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돈 이외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로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못하면 모두 허사입니다. 또 가족 간 불화가 심하면 무엇을 하든 즐길 수 없습니다. 혹시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잊고 살았던 일상 속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 모든 걸 내어주어도 아까울 게 없었던 자식들, 언제든 반겨주는 반려견,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돈 없이 즐길 행복은 넘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에 읽는 논어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섭공이 정치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자로편 16장. 초나라 변방의 경부대였던 섭공이 오랜만에 초나라를 방문한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물었습니다.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 정치다운 정치라고 답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백성들을 잘 돌봐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즐거워지면 소문을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드니 나라는 점점 부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춘추시대에는 나라 사이의 국경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 비교적 쉽게 옮겨 다니곤 했습니다. 특히 춘추 전국시대에는 우수한 지식인들이나 전략가들이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통해 등용대계를 갈구했는데 이들의 기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실력 있는 인재를 제대로 대우한다는 소문이 돌면 천하의 인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각국의 제후들은 인재를 등용하여 패권국이 되고자 했기에 섭공이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께서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돈으로 모두 해결될 줄 알았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어떤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가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수없이 팔짝팔짝 뛰고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뼛속을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마구 두들기듯 비참하고 절박했다. 어린애는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한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나무 아래에서 밤 한 토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갔기 때문이었다. 아, 세상에 이 아이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 벼슬을 잃고 권세를 잃은 사람들, 재화를 손해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달관된 경지에서 본다면 다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학업을 마치면 누구나 일을 시작합니다. 빠르거나 느끼는 애도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미혼이든 기혼이든 독립해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하고 가족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면 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월세도 가슴 뛰는 행복이지만 시간이 가며 전세가 필요한 이유가 넘쳐나고 자가주택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도 많아집니다. 은행 융자금이 집값의 반이 넘어도 생애 처음으로 우리 집을 장만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뛰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없는 인생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50이 되며 깨닫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 혼자 병원에 보내놓고 상사 눈치가 보여 외출도 못하고 회사에서 끙끙대고 있었던 이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6번의 운동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일주일에 단 하루, 일요일도 한 달에 겨우 2번밖에 쉴 수 없었던 이유. 휴일이면 놀러 가자는 아이를 내치고 피곤함에 잠만 자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월세를 지나고 전세를 지나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동안의 미안함과 소홀함을 다 이해받고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차와 아파트만 있으면 그동안의 소원함을 메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와 만사성,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내 꿈은 3순위가 되어 나이 50을 맞이했습니다. 돈으로는 반만 해결할 수 있다. 50이 넘으면 재와 만사성이 아니라 가와 만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오랜 격언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족이 화목해지려면 먼저 근자열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들의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어 결혼한 사람도 수십 년 화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동안의 불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좋았던 형제간의 우애도 유산 상속의 갈등을 거치면서 서먹서먹해지기 쉽습니다. 재와 반사성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나이 50이 되면 알게 됩니다. 아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월급이 하느님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허가 찾아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좋았던 형제들도 부모 장례식이 끝나면 서서히 갈라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마음속으로야 우리 형제들은 다른 집안의 형제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상속 문제가 현실이 되면 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며 인생이 씁쓸해집니다. 돌아서면 후회하지만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힘없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불편해집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 역시 불편해집니다. 누가 화를 내든 아이들은 몇 배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를 내며 출근하면 회사 일이 엉망이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가와 만사성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재와 반사성입니다.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인생에서 돈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삶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